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금요경륜하고 토요경륜만 실시가 됩니다. 일요경륜은 1월 1일 날에 펼쳐지는 일요경륜은 실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경주다 보니까 금요경주 첫날부터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 편성답게 편성표가 짜여졌기 때문에 강자들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전도 치열할 것 같고 파업과 비파업의 또 맞대결로도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편성도 많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5경주 우승을 해야지만 무조건 결승 가죠. 이착한 선수 2명만 득점 높은 선수 2명만 결승 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는 인터벌 3개조로 나눠서 실시가 됐습니다. 선발 우수 특선 1조 2조 3조로 나눠서 인터벌 지정 훈련이 실시가 되는데 선발급 전반적인 인터벌 상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꼽자면 박종렬하고 한상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렬, 한상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첫 번째 김민욱, 김영준, 한명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민욱이 자력 승부 나서면서 컨디션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희속이 빠르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김상인, 노태권, 박종렬, 정원열, 김재훈, 조영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상인 선수가 선행 나섰었는데 박종렬 선수와 김재훈 선수가 3, 4코너 지점에서 저치기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상인을 상대로 박종렬은 저치기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후미권에서 정원열 뒷자리에 있었던 김재훈은 저치기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석현이 단독으로 긴거리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시속은 좀 빨랐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게 전개가 되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주영, 박유찬, 최수영, 홍석헌 선수가 함께 호흡을 이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반바퀴 지점까지 주드럭을 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 시속을 줄였습니다. 후미 대열은 자연스럽게 와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상용, 김용목, 한상진, 서동방, 류재현 선수가 한 조를 이뤄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드럭을 발해 나갔었던 유상용 선수를 상대로 한상진 선수가 3, 4코너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뒤따르던 서동방, 유재현 선수까지 함께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금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1주에서는 박종렬, 한상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비슷한 기량의 박종렬, 최대영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최대영의 연대는 한 명주밖에 없습니다. 반면 박종렬의 연대는 5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데 최대영과 박종렬 자력 능력만 놓고 본다면 최대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일날 독감에 걸리고 치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최대영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경주감 살아나고 있는 박종렬이 파업 선수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노태권이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마크력 살아나고 있는 김재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김기동의 선행을 노태권이 철저하게 하려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힘 빠지면 김재현까지는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기동도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 좋기 때문에 노태권이 김기동을 상대로 크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석현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규봉, 이경태가 있긴 한데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김재훈, 임규태, 정원열을 의식한 경주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스컵 승급을 확정 지어놓은 김재훈과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석현이 직전 그 결승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었죠.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훈이 타점 제대로만 잡게 된다면 임규태, 정원열까지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배석현의 고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놓고 한다면 배석현 월등하죠. 인정하고 김재훈, 정원열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손주영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용의 선행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짧게 주입 가능하죠. 시속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문용이 버텨내기보다는 김상인과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김상인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김문용보다는 전반적인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사권 연합이 먼저인 것 같아요. 손주영과 김상인의 타협 가능성 먼저, 김문영의 선행감이 좋다면 손주영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한상진, 박종욱의 협공이 과연 김민욱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욱의 연대는 최영준밖에 없어요. 무려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욱 쉽지만 않은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거나 타이밍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승급 승급을 확정 지어놓은 한상진이 박정욱을 완벽하게 챙겨줘 나가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상진과 박정욱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반면 김민욱이 때리고 한상진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상진 유독 좀 기복이 편차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민욱이 넘어서게 된다면 최영준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 맞대결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회서 박종렬하고 최대영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종렬의 연대라고 한다면 김치권이 있죠. 여기에 김광록이 있습니다. 유상용이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반면 최대영의 연대라고 한다면 한명주밖에 없죠. 김용무까지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고, 최대영은 한명주밖에 없어요. 청평팀 선수 2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영이 경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속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영이 반바퀴 뒤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박종렬과 전략적인 타협점은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대영이 힘을 쓰고 박종렬이 빼앗아서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종렬 요즘 이진국과 훈련하면서 몸이 많이 올라왔다고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공세력까지 맞는 박종렬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4번하고 2번 파업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2번 쪽에 4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유상용이 힘을 써주고 4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그 뒤는 1번 김치권이 막혀 나가고 김광록, 김용목이 있기 때문에 최대영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상용의 선행감만 좋다면 4번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4, 7까지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2번 쪽에 4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4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대영이 한명주를 달고 젖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명주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쪽에 타면 솔직히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손 잡고 힘을 쓰고 한명주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유상용 믿다가 4번이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협공이 가능하다면 청평팀 한명주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청평팀 협공에 동반 입상이에요.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명주가 마크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 놓치게 된다면 김치권이 쫓아갈 가능성 정도는 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치권, 박종렬 뒷자리에 물고 가는 작전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박종렬 넘어가지 못한다면 김치권 입장에서는 최대영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맞대결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최대영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가면 5번이 가죠. 청평팀 완승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크 놓치게 된다면 2번과 1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7일 날 독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최대영보다는 경주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종렬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노태권이 뭐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태권 득점은 있습니다만 아쉽게 우수급 승급이 좌절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객관적 기량만 놓고 본다면 이번 편성 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노태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워 비파업을 떠나서 김기동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동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반바퀴 젖히거나 타점 잡고 힘을 쓰면 11초 대 중반까지는 끌어냅니다. 그런 시속 발에 나가고 있는 김기동이기 때문에 노태권도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 실리 챙겨 나간다면 김기동을 상대로 6번의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추계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뭐 두 선수가 득점이 있기 때문에 1, 2층 나눠 가지게 된다면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승에서 싸우면 돼요. 굳이 예선전부터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번과 6번, 6번이 3번 인정하고 때려주고 3번이 몰가서 좁혀나가는 3번,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3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재환이 마크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김재환이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크 될 수 있는,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 3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노태권의 편성이 상당히 좋죠. 김기동이 연대가 없습니다. 김기동을 제외하고는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김기동이 경주를 펼쳐나가기에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4번의 선행을 3번이 활약해 나가고 김재환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김기동이 외선에서 저치기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쏘게 된다면 김기동의 후미를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수영 정도는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김재환 정도는 따라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태권이 오히려 고전을 하게 된다면, 4번 밑다 고전을 하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7번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노태컨을 위한 거의 뭐 맞춤 편성이다 다름없어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넘어서게 된다면 김재환 정도는 마크에서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배석현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석현의 연대라고 한다면 김규봉이 있고 이경태가 있습니다. 근데 배석현이 이대로 활에 나가기도 버겁고 챙겨준다 하더라도 쫓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석현의 뒤를 파업 선수들입니다. 김재원, 임규태, 허남, 정원열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남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김재원이나 정원열 여기에 임규태가 4번의 뒷자리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원이 뭐 직전 경주 때 죽 쓰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김재원이 특별 승급, 이번 등급 심사 때 우수 승급이 확정을 지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부터 배석현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4번의 뒷자리는 1번이 밀착 마크하러 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뭐 김재현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의 뒷자리를 1번이 타종전으로 빼앗는다면 쫓아갈 수 있다는 점,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원열도 이런 편성에서는 끊어먹기 잘합니다. 타종전으로 받아서 몸싸움을 통해서 4번의 뒷자리를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1번이 우선인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뭐 배석현이 유리하긴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 결승전 견제 보면 배석현도 타이밍 재다가 고전했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오히려 김재훈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파업 완승이죠.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규태가 초반부터 밀착 마크에 나간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 7하고 1, 2죠.
1, 7하고 1, 2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배석현이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패성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이 쫓아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1번, 2번, 7번 중에서는 1번의 선정 가능성 쪽이 좀 더 우선이다. 4번하고 7번 노련한 정원열 끊어먹기 가능하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만큼 4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지영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등급 심사 때 우수 승급을 확정 지어놓은 손지영, 상당히 좀 편안하게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편성도 파업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지영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문용이 때릴 것 같습니다. 손지영이 막혀 나가고 김상인, 조영인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문용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손지영이 작전 짧게 가져가느냐, 크게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문용 허리 상태가 썩 좋지 못합니다. 허리 상태가 좋을 때는 시속이 잘 나오는데 허리 상태가 좀 나쁠 때는 다소 좀 삐덕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기복심한 김문용 활용은 해 나갈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상인을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비슷합니다. 김상인 경주 운영 면에서도 김문용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경상권 연합을 좀 더 우선해 보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하고 6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문영의 선행감이 좋다면 5번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김상인도 김손주영의 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손주영 상대로 저치기 타임이 잡아나가거나 직선에서 차가 세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지켜준다면, 시속감이 좋다면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6번하고 5번, 4번입니다. 5번하고 6번, 5번하고 4번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손정 입장에서는 4번만 믿고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효진이 때려주고 김상인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경상권 협공위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김상인이 넘어서게 된다면 조용일 정도는 막혀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손정이 김문영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6-2하고 6-7입니다. 6-2하고 6-7은 김상인 놓고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수 승급 확정전 손정을 중심으로 김문영 버티기냐 김상인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중간한 시속된 김문영보다는 마크도 가능하고 쫓아 나설 수 있는 경상권 협공 세력인 5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접전 양상 경주라는 점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명의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2번, 4번, 6, 7번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욱하고 최영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 선수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수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민욱이 파업 선수 상대로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고 박정욱이라는 노련한 선수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욱이 힘 대결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승부를 또 길게 가져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래저래 김민호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득점은 김민욱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한상진이 제 기량을 발해 나가고 박정욱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김민욱이 한상진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연대에 의한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는데, 선발급 경주가 5경주죠. 이착한 선수 2명만 결승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박정욱이 힘 빠진 한상진 상대 직선 칩까지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파업선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신 전략 2번과 4번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민욱이 외선 반경 나서게 된다면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5대2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김민욱보다는 한상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상진이 때려주고 박정은의 뒷자리를 박장순, 박유찬이 막혀 나간다면 김민욱이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2, 3먼저 이철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민욱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한상진이 타이밍제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욱이 가게 된다면 최영준은 갑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7번하고 5번이죠.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상진 털리면 박정욱은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2차권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외선에서 반경 나설 수 있는 4번 박정욱, 7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배당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한상진 고전하게 된다면 7호하고 74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대2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김민욱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전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물론 복승이 중심이죠. 2번하고 7번을 차선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